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력이 좋은 충적토가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매우 유리했는데요. 게다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중동에서 가장 큰 강이 두 개나 흐르고 있으니 금상첨화였죠. 그러나 잦은 홍수와 바닷물의 역류는 신석기 농부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었는데요. 기원전 5000년경 이곳에 정착한 수메르인들은 제방과 수로를 이용한 관계농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갈대가 무성했던 땅을 비옥한 옥토로 바꿔 생존에 필요한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은 충분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경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가 형성된 것이죠. 특히 우르크는 수메르 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인 길가메시도 우르크 왕이죠. 문명의 시작을 알린 수메르인들의 위대한 여정은 우르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는 진흙을 제외하면 물질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원재료가 거의 없었는데요. 하다못해 건축을 위한 목재와 돌덩이도 수입해야 할 지경이었죠. 사치품에 속하는 금과 은을 비롯해 청금석 등 귀금속 광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 문명의 핵심인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물질 문명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기원전 3500년경 이미 청동 재련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리광석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천연비소를 이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하였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에는 놀랍게도 비소가 아닌 주석을 사용합니다. 구리에 주석을 첨가한 청동재련술은 문명과 통치 세력이 출현하는 결정적인 기술적 진보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지질적으로 청동재련에 필요한 구리와 주석이 매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석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구리에 비해 굉장히 희귀한 광물인데요.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구리와 주석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최대의 주석 광산은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했는데요. 당시 수메르인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무역로를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상인들이 개척한 고대 무역로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덧붙여 수메르 문화와 진보된 기술이 고대 문명 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르크는 1849년 처음 알려진 이래 수십 차례 발굴이 진행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니무롯이 신할에 건설한 도시 에렉으로 식별되었으며 현재도 성서 기록을 신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수메르 도시 우르크는 기원전 4000년경 아누신전이 건설되면서 도시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원전 3500년경에는 이난나신전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이난나를 숭배하는 새로운 인구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이죠. 이때부터 우르크는 확장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5만 명 정도가 거주할 정도로 성장하며 당대 세계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몇천 명 수준에 불과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수메르인은 우르크를 통해 고대 문명사를 주도한 것입니다. 10km의 성벽 안에는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상품을 교환하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이곳을 드나들던 상인들이 우르크에서 생산된 상품과 함께 수메르 문화를 전파한 것이죠. 수메르인은 이미 당나귀와 수레를 결합하여 운송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인력의 몇 배에 달하는 수송 능력은 장거리 무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연대기적으로 우르크 확장 또는 우르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고대 문명 세계에 수메르 문화가 집약된 우르크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원전 3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서령문자 점토판 중 90% 이상이 우르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당시 우르크 시대가 명확히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역로를 통제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곳곳에 식민도시를 건설했다는 점인데요. 역사학계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우르케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는 우르크인이 직접 건설했다고 확신하는데 정설로 인정받습니다. 우르크가 확장되었다는 증거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아우르며 자그로스 산맥 그리고 아나톨리아 남동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 유역뿐만 아니라 인더스강 유역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수메르 문화의 기원을 둔 원통 인장은 우르크가 확장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실린더실로도 불리는 수메르인장은 일반적으로 경석으로 만들어진 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청금석, 흑요석, 자수정, 홍옥 등 다양한 재료가 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줄에 꿰어 목에 걸고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요즘 시대로 보면 인감도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수메르 서령문자와 신전문화 그리고 통치행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날카로운 청동도구로 경석에 음각을 새긴 후 물렁물렁한 진흙점토판에 롤링시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이 인장을 굴려 찍어낸 점토판입니다. 우르크를 중심으로 고대 문명 세계가 연결된 무역로가 설립된 것입니다. 무역로를 따라 전파된 수메르 문화와 상품이 중동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이죠. 특히 우르크에서 발견된 청금석과 같은 보석 재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원산지로 밝혀진 것이죠. 이러한 과학적 분석 자료는 교차 검증이 가능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대 무역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쿠바 출신 고고학자인 기에르모 알가제는 현대적 무역 시스템과 국제무역이론을 적용하여 우르크 확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메르인들은 우르크를 상업의 중심 도시로 삼아 무역로를 확장했다는 것이죠. 아나톨리아의 금속과 레바논 산맥의 목재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토러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캐스텔에서 발견된 고대 주석광산의 흔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유적에서 발견된 커다란 용기는 주석을 째려나는 도가니로 확인되었는데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재련후 남은 슬래그의 주석 함량이 약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은 아나톨리아의 주석광산을 통제했을까요? 우르크 시대가 확장되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기원전 3500년경 엘라민 도시 수사에서 나타납니다. 우르크에서 사용하던 회계용 토큰과 거래를 증명하는 인장 그리고 계약관계를 봉인해 보관하는 점토 주머니가 발견된 것이죠. 자그로스 산맥에 위치한 고든테페에서도 우르크에서 생산된 물품이 발견되었는데요. 우르크는 수사와 고든테페를 거치는 무역로를 통해 이란 고원의 주석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 수사를 통해 이란 고원과 연결된 무역로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란 고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육상 무역로가 열렸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시리아 지역에서도 우르크 확장을 증명하는 고고학 도시들이 발굴되었는데요. 신전을 포함해 가옥 구조 등 우르크와 유사한 건축물과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원통인장이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하부바카비라, 제베라루다, 텔브락, 우르케시, 세이크하산, 니네베 등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포함한 아나톨리아 남동부까지 영역으로 두었던 것이죠. 기원전 3000년경에는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건설된 마리와 에블라가 육상무역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데요. 아나톨리아에서 생산된 구리와 주석이 우르크로 이동한 무역로의 핵심 도시들인 것이죠. 또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키프로스는 고대로부터 구리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상 무역로의 중심지였던 우가리트를 거쳐 우르크로 옮겨집니다. 수메르인들은 청동기 제작에 필요한 구리와 주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역로를 통제한 것이죠. 고대 이집트 또한 우르크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기원전 3500년경 게르젠 문화를 시작으로 나일강 전역에서 수메르 유물이 발견됩니다.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 나일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는 수메르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사자와 함께 있는 우르크 왕을 양각한 유물과 손잡이에 도상무늬가 있는 돌칼은 우르크에서 수입된 것이죠. 주둥이가 달린 도자기도 우르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포로를 내리치기 위해 들고 있는 무기와 끝에 달린 둥글게 생긴 연마석도 우르크에서 온 것이죠. 인장과 롤링된 점토판도 수메르 문화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뱀과 표범이 합쳐진 우르크 실린더의 디자인은 나르메르 팔레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기원전 3500년경 피라밋 형태로 건설된 이난나 신전의 건축 방식은 이집트에서 모방되었는데요.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 피라밋의 초기 단계는 사암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우르크 신전과 똑같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원시 상형 문자가 이집트 상형 문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용된 청금석도 아프가니스탄이 원산지인데 우르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죠. 이렇듯 나일강 유역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메르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시리아 무역로의 핵심 도시들이 가나안길을 통해 이집트를 드나들었던 것이죠.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는 페르시아만을 이용한 바닷길을 통해 인더스 문명과 거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거래의 증표로 사용된 인장이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계곡 양쪽에서 발견된 것이죠. 수메르인과 인더스 문명은 서로 필요한 물품을 무역을 통해 거래한 것입니다. 인더스 지역의 상아와 진주 등 귀중품이 수메르 지역으로 수입된 것이죠. 수메르 도시 우르크와 인더스 도시 로탈은 바닷길로 2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수메르인들은 페르시아만에 건설된 도시를 무역로의 전진기지로 이용합니다. 바레인 지역에서 번성한 딜문인데요. 딜문은 세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국가로 수메르 문헌에는 신들의 도시로 묘사되었는데요. 신들이 살고 있는 지상낙원이 딜문이다라는 수메르 기록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메르 상인과 인더스 상인들은 딜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거래했던 것이죠. 물품 창고로 사용된 건축물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딜문의 상인들은 수메르인들로부터 원하는 상품을 주문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로 물품 구매 계약서가 딜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품 목록과 이익 분배 그리고 운송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장은 화물과 배를 책임졌으며 사고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전액을 배상했던 것이죠. 특별한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었습니다. 특히 딜문 상인들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번성한 마간 왕국에서 생산된 구리를 수메르인들에게 판매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발굴 결과 슬래그 더미와 괴 형태의 구리 덩어리가 발견되면서 구리 광산과 재련소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수메르인은 마간 왕국의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해상무역로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수메르 문화의 확산은 고대 중동을 비롯한 인더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당대 세계관의 최대 도시인 우르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무역로의 가치는 문명의 시발점이 될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의 도시들은 수메르인이 개척한 무역로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도시국가에서 영역국가로 발전한 문명 세력 간의 경쟁은 결국 무역로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로 귀결되었는데요. 나일강과 가나안 무역로를 지배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 간의 경쟁으로 고대 중동의 역사는 시작됩니다.